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쌤입니다. 네, 갤럭시 Z 플립4 출시한 지 약 한 달 정도가 다 되어가죠.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어떻게 잘 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직도 그냥 기본적인 기능들만 사용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은 제가 직접 사서 한 달 정도 써보면서 느꼈던 갤럭시 Z 플립4 사용자분들이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기능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보시면서 아직도 사용하지 않은 기능들이 있다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시죠. 자,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갤럭시 Z 플립 시리즈만의 특징, 커버 화면과 접히는 디스플레이의 활용이겠죠. 자, 먼저 커버 화면입니다. 커버 화면의 가장 편리한 기능, 단언컨대 삼성페이죠. 안 쓰시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굳이 화면을 펼치지 않아도 작게 접혀 있는 상태에서 한 손으로 쓸어 올리고 지문으로 이렇게 인증만 딱 하면 끝입니다. 정말 편하죠. 물건을 구매하면서 정신없는 틈에 막 한 손으로 딱 열어서 그냥 이렇게 결제만 하면 되니까 휴대폰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굉장히 적습니다. 아직 사용 안 하신다면 이 Z 플립으로 삼성페이 꼭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커버 화면의 활용입니다. 커버 화면에서도 일단은 빠른 설정으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모르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손전등을 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켜지진 않고요. 이렇게 바로 켜지면 여기서 눈뽕이 당하니까 또 친절하게 휴대폰을 돌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안내가 나오기도 하고, 손전등을 켜거나 이렇게 손전등을 켜거나 끄려면 음량 버튼을 누르세요. 그래서 음량 버튼을 딱 누르면 이때 켜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누르면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 시계 화면을 다양한 디자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꾹 눌러서 다양한 시계를 바꾸실 수도 있는데, 직접 휴대폰을 열어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다양하게 빠르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설정해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커버 화면이 있습니다. 커버 화면 보시면 시계 스타일이 있어요. 시계 스타일이 있으면 베이직이 있고 뭐 그래픽이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에 베이직에서 시계에 보이는 이 스타일을 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시계 배경 이미지를 눌러서 내 배경화면 선택, 이렇게 해서 다양한 뭐 무늬 같은 거 선택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갤러리에서 선택하셔서 내가 촬영해둔 사진, 뭐 이렇게 가족 사진이라든지 내 셀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넣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시계 보고 알림만 보는 용도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커버 화면 안에서 위젯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기본 위젯으로도 다양한 기능들이 정말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끝으로 가서 위젯 추가를 누르시면 더 많은 다양한 위젯들을 여기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젯도 아까 커버화면 설정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젯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필요한 위젯들을 켜서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캘린더나 음성 녹음, 그리고 뭐 다이렉트 전화, 날씨, 그리고 삼성 헬스 정도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위젯입니다. 처음에는 바로 화면을 열면 되지 굳이 위젯을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부러라도 조금 더 사용하다 보면 정말 편리하니까요. 꼭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달력 정말 자주 보거든요. 그리고 음성 녹음, 이런 건 굳이 휴대폰을 펼쳐서 녹음하는 티가 나지 않게 터치 2번으로 그냥 녹음을 바로 이렇게 슬쩍 시작할 수가 있어서, 요거는 앞부분 위젯에 첫 번째나 두 번째 위젯에 넣어두시면 정말 편리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본적인 위젯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앱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굴락이라는 앱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굴락은 갤럭시 스토어로 들어가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이 굴락을 이용하시면은 커버 화면의 활용뿐만이 아니라 화면을 처음 열었을 때 딱 보이는 잠금 화면의 배치나 모양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하시고 앱을 실행시킨 다음에 패밀리가 아니라 유닛 탭으로 들어가셔서요. 추가 플러그인들을 보시면 멀티스타라고 있습니다. 여기 멀티스타가 있죠. 이걸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하신 다음에 딱 들어가 보시면요. 제일 상단에 I love 갤럭시 폴더블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로 딱 들어가 보시면 커버 런처 위젯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앱을 커버 화면에서 사용할 추가 앱들을 추가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커버 위젯 설정에서 맨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커버 런처가 있는데요. 요거를 커버 런처를 사용함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고 뒤로 돌아와서 여기서 원하는 앱을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모든 앱이 다 있죠. 원하는 앱을 넣으시면 되고 뭐 추천 앱 템플로 해서 이렇게 뭐 넷플릭스나 뭐 원하는 거 이렇게 뭐 유튜브, 팀앱 뭐 이런 거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커버 화면에서 이렇게 쭉쭉 넘기다가 보면은 이렇게 커버 런처가 있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잠금만 풀면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앱을 커버 화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커버 화면용으로 제작된 앱이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너무 작고 불편하기도 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UI가 사용하기에 쉽지는 않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커버 화면으로 다양한 앱을 사용하는 게 정말 유용하긴 하지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카톡이라든지 혹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작은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영상들은 활용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화면을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Z 플립 사용자로서 가장 느끼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화면 비율이 길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디에 좋냐면요. 이런 컨텐츠,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요즘에 화면 비율이 길잖아요. 이런 컨텐츠에 딱 맞습니다. 21.9대 9인 독특한 화면 비율이라서 요즘 나오는 이런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요. 이런 비율에 정말 딱 맞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 카메라 있는 부분까지 더 확대해서 보고 싶다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율이 어딘가 잘리는 비율이 아니라 그대로 딱 맞습니다. 다 보이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풀화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유튜브에서 많이 쓰이는 16대 9 비율 영상이 있죠. 이렇게 제 옛날 영상들이 이렇게 딱 16대 9 비율이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양옆이 잘리기는 합니다. 잘리는데 이거는 뭐 화면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없던 화면이 생기는 거니까 크게 뭐 단점은 아닌데 이런 화면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더 유튜브에서도 길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제 영상도 조금 더 길게 2대1 비율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영상 보시면은 자 이렇습니다. 옆으로 조금 더 길다 보니까 조금 더 여백이 좀 사라지기는 했죠. 요 사이즈가 그 아이폰에서 노치 안쪽으로 딱 들어오게 꽉 차게 볼 수 있는 그 비율 사이즈라서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요즘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긴 화면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꽉 찬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위아래가 잘리죠. 너무 길어서 오히려 위아래가 잘리는데 이거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화면 비율의 두 번째 장점은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위해서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하기에 정말 편리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쓰시는 이렇게 위아래로 분할해서 사용하실 때 정말 편리하죠. 위에서 뭔가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밑에서는 이렇게 카톡을 보내든 필기를 하든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다가 이렇게 접어서 테이블 위에 두어도 뭔가 내가 보고 싶은 걸 계속 보면서 이렇게 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플렉스 모드로요. 자, 그런데 이 멀티태스킹도 굴락을 이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멀티스타에서 멀티 윈도우에 대한 설정들을 모두 켜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멀티 윈도우 빠른 실행을 켜시면 최근의 버튼을 길게 눌러서 바로 멀티 윈도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멀티 윈도우 컨텐츠 많이 보기를 누르시면 멀티 윈도우가 되면서 창이 좀 작아져도 전체 화면과 거의 비슷한 양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글자와 이미지가 축소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화면을 분할하면 조금 더 컨텐츠들이 작아지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고는 있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글자가 너무 작아져서 조금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필요에 따라서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멀티포커스도 같이 켜주시고요. 마지막 분할화면 조절 시 블러 효과 제거도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카메라의 활용입니다. 일단은 카메라를 좀 급하게 촬영하고 싶으실 때 쓸 수 있는 조금 더 유용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이렇게 열어서 촬영하고 싶을 때 열어서 여기 잠금화면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곤 하시죠. 그런데 조금 더 급하게 켜실 때는 커버 화면에서 먼저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열면은 바로 카메라가 켜져 있게 됩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잠금 버튼을 두 번 딸깍딸깍 누르시면 커버 화면으로 카메라가 켜지게 되죠. 그리고 바로 열면 그냥 카메라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딸깍딸깍 누르고 바로 열면 네, 이렇게 카메라가 바로 켜집니다. 그래서 급한 촬영할 때 이렇게 커버 화면으로 먼저 켜신 다음에 여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카메라 유용한 방법. Z 플립으로 셀카를 찍으실 때는 무조건 이렇게 커버 화면으로 촬영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후면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쓸어 올려서 바로 초광각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커버 화면에서는 카메라가 좀 잘려서 보인다고요. 조금 작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두 번 탭을 하시면 네, 기본적으로 보이는 이 화면 비율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화면을 탭하면 잠시 후에 촬영이 되고요. 측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촬영도 가능하니까요. 필요하신 걸로 선택하셔도 되고 셀카 찍으실 때는 이렇게 손바닥을 펼쳐서 촬영도 가능하다는 부분 아주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찍으면 기본적으로 세로로 찍히게 되고요. 역시나 가로로 이렇게 찍으시면 휴대폰을 가로로 드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들고 자유롭게 그냥 찍으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이렇게 내부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도 정말 편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접어서 셀카를 찍으실 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서 찍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네, 이렇게 찍으면 되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기도 하고 더 멀리 이렇게 펼쳐서 셀카를 찍으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찍으시면 정말 좋고요. 마찬가지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걸로 영상통화나 뭐 브이로그 같은 거 촬영할 때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니까 정말 편리하죠. 그리고 이대로 내려놓으면 삼각대나 무슨 거치대가 없이 그대로 이렇게 놓고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브이로그나 이런 영상 같은 거 촬영하실 때 이렇게 놓고 찍으셔도 되고 화질을 조금 더 좋은 카메라로 찍고 싶다면 후면 카메라로 돌려서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촬영할 때 밖으로 내 얼굴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서 바로 네, 이렇게 커버 화면 미리 보기 켜짐. 네, 이 기능을 켜시면 안쪽에서도 보이고 바깥쪽에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촬영하시면 정말 유용하게 이 Z 플립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꺾어서 사용하는 이 플렉스 모드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 유튜브나 뭐 혹은 넷플릭스나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놓고 쓸만한 앱들을 별도로 플렉스 모드를 켜주시면 이렇게 꺾었을 때 바로 네, 이렇게 분할돼서, 네, 이런 식으로 분할돼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정말 편한데요. 특별히 플렉스 모드가 지원되는 앱은 이런 식으로 바로 밑에 다른 이런 컨텐츠들이 뜨게 되는데요. 플렉스 모드를 지원하지 않으면 하단에 컨트롤 패널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딱 꺾으면 이렇게 플렉스 모드가 되면서 하단이 이렇게 공란이 되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패널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터치패드로 마우스를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스크롤도 가능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클릭도 되겠죠.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해서 쓸어 내려야 되는 이런 빠른 설정에서 필요한 것들 있죠. 화면 밝기라든지 그리고 볼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빠르게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테이블 위에 두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손가락 하나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편리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모든 앱을 플렉스 모드로 설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이렇게 테이블에 두고 이런 식으로 켜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채팅창을 그냥 띄워놓고 싶은데 굳이 꺾으면 반으로 갈라져서 반만 보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어차피 키보드는 아래에 나올 거니까요. 네, 이 정도까지가 제가 갤럭시 Z 플립 4를 사용하면서 정말 유용하게 느꼈던 기능들이고요. 말씀드리는 김에 이 굴락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굴락을 활용하는 편리한 필수 설정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퀵스타를 설치하십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사용을 누르시고요. 아이콘 표시를 눌러서 불필요한 아이콘들을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네트워크 아이콘 이런 거나 배터리 이미지, 배터리 이미지 이런 거는 꺼주셔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사라지죠. 그래서 이 상단 바에 보이는 이런 알림 아이콘을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계 표시에서 시계 위치도 오른쪽 왼쪽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다음은 바로 밑에 알림 시간 순서대로 보기를 눌러서 알림창을 켰을 때 헷갈리지 않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빠른 설정 버튼별 보기를 켜시면 이렇게 빠른 설정 창에서 상단에 점점점을 누르시면 이 버튼 배열이라는 이 버튼이 없던 게 생깁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좁게 넓게 이렇게 버튼 배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홈업을 설치하십니다. 여기에는 홈화면과 기본 앱들의 배치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필요한 기능은 홈화면에서 여기서 홈화면 배열과 앱스 화면의 배열 개수를 설정해서 한 화면에 더 많은 양의 앱과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홈화면 배열 이렇게 눌러서 여기서 원하는 개수를 가로 세로로 내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앱스 화면 배열 같은 경우에는 7곱하기7로 가장 촘촘하게 해서 앱들을 작게 만들어서 한 번에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해놨고요. 홈화면 같은 경우에는 7곱하기7로 하니까 앱들이 너무 작아져서 바로바로 찾아서 누르기에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작게 그냥 6곱하기7 정도로 이렇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네, 오늘 갤럭시 Z 플립4 제가 한 달 동안 직접 사용해보고 느꼈던 유용한 기능들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한번 부탁드리고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겼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